안녕하십니까, 카리포트 창구입니다. 자, 여기가 천안이에요. 현대차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현대차의 전기 버스 있죠, 말버스 수준의 버스인데 전기차 버스를 이번에 또 새로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일렉시티, 지금 현재 말버스나 버스를 보면 다 서울 시내 대도시에 보면 지금 현재 일렉시티라는 전기차 버스가 있죠. 조금 더 길이가 작아진 버스라고 합니다. 어떤 버스가 있는지 한번 설명도 좀 듣고 교육도 좀 듣고 어떤 버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시설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일렉시티 타운. 확실히 크기가 작네요. 그냥 말버스입니다. 와, 이 배터리 봐요. 천장에 하나, 한 칸, 두 칸, 오, 세 개가 있네.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옆에 있는 차는 배터리가 네 개네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내용을 알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뒤쪽에 보시는 일렉시티 타운이라고 하는 저희 당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중형 저상 전기 버스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차량을 보시면 일렉시티 P라고 해서 아마 외부에서 밖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재 전기버스로 저희가 운행 중인 버스입니다. 전장은 11m급이고요. 이번에 나온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 9.1m급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입니다. 외관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일렉시티 P의 미래지향적인 전기버스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시면 LED DRL부터 전조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에 보시던 일렉시티 P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 루프에 올라가서 고전압 배터리는요, 아이오닉 5와 6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와 동일합니다. SK 이노베이션사의 배터리 팩을 쓰고 있고요. 이 배터리는 아이오닉 5가 3대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총 용량은 공층 에너지는 217.8kWh입니다. 하나당 72.6kWh의 팩을 가지고 있고요. 전격 전압 653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팩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도가 대략적으로 25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해서 2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냉각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여지시는 저 통이 보이시나요? 저기 파랑, 예, 파랑 통이요. 지금 신차 사시면 냉각수 어떤 색깔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예, 핑크색, 예, 분홍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 냉각수를 보시면 파랑색입니다. 전기차 전용으로, 고전압 배터리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냉각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중국 저가 버스와는 다르게 공냉식이 아닌 투냉식으로 안전하게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란색의 냉각수는 핑크색과 어떤 게 다르냐면요, 저전도 냉각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좀 적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배터리 팩 아래쪽에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유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셀을 직접적으로 냉각하진 않고 유로로 별도로 이렇게 냉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유로가 깨지게 된다면 셀과 직접 맞닿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전도 냉각수를 사용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냉각 장치들과 승온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출력이 높을 때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해줘야 되고요. 또 겨울철에는 반대로 승온을 해줘야만 적정한 온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워터 펌프라고 하는데,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보시는 게 칠러라는 부품인데, 냉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에어컨 틀면 저희가 냉매를 활용해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주잖아요. 고전압 배터리도 동일하게 냉매를 사용해서 급격한 냉각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여주시는 두 개의 부품은 저희가 쿨런트 워머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냉각수의 승온을 담당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고전압 컴프레셔인데요, 에어컨 냉매를 압축하기 위한 컴프레셔가 고전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주황색 배선들은 저희가 고전압 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개의 팩이 정션 박스로 이루어져 지금 향해가고 있는데, 정션 박스 내부에는 이 고전압 퓨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와 퓨즈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전압이나 과전류로부터 이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에어컨입니다. 3펜의 에어컨이 모듈이 저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중요한 커넥터를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보여지는 커넥터
커넥터가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입니다. 이 서비스 인터락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탈거하게 되면 고전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단도 가능하고 위급 시에는 이 선을 끊음으로써도 고전압이 차단될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정비를 함에 있어서 고전압을 안전하게 차단해야지만 저희 정비사들이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커넥터를 빼게 되면 고전압 배터리 안에 있는 PRA의 메인 릴레이를 개방함으로써 이제 고전압이 안전하게 차단되도록 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화재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안전하게 고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플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플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A짜리 12V 배터리 2개가 저전압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전압 배터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150kW급 두구의 충전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콤보 2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80%까지는 급속 충전을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의 경우 33.1분, 80%까지는 33.1분이면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80에서 100%까지는 완속 충전으로 로직이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2.1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총 0에서 100%까지는 55.2분,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마을버스 기준으로는 사실 80%만 충전하더라도 웬만한 거리는 충족될 만한 거리가 충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끼워도 충전이 가능한데 이제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두 구를 다 사용하셔야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100% 충전했을 때 350.2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80%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마을버스 하루 네. 평균 운행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 200km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운수업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플립을 열어서도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2 타입은요, 아이오닉 5나 6 같은 경우에는 콤보 1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용차는 전부 콤보 2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차량과 이 충전 건 사이에 통신이 필요합니다. 이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제어기인 CMM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로는 수가열 히터입니다. 버스에 탑승했을 때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히터를 켜야 되잖아요. 그 히터를 켰을 때 이 수가열 히터를 통해서 냉각수를 데펴주고 그 데펴준 냉각수를 통해서 열을 실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수가열 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가열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는 P-페열 모드라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저 난방 전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드릴 플랩은 기존에는 엔진룸이라고 부르던 플랩인데요. 열게 되면 각종 이제 고전압 부품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이 위치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고전압 부품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여지는 부품이 바로 EHPS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파워 펌프를 활용해서 조향력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로 작동하는 파워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속과 고속 시 저희가 조향감을 다르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적화되어져 있다. 다음은 LDC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이 LDC라고 하는 부품은 653V의 전력을 사용하지만 실제 이 차량은 653V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저전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라디오를 사용하거나 할 때 24V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류 653V를 직류 24V로 변환해주는 컨버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C는 로우 DC to DC 컨버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스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게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와브코 2세대의 에어컨 컴프레셔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현가 장치에도 압축된 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엔진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생성했었지만 지금은 653V를 가지고 고전압을 가지고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고전압 에어 컴프레셔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전압 에어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교류 270V를 사용합니다. 직류인 653V를 교류인 270V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인버터라고 부르는 옥스 인버터 장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정션 박스는 아까 루프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프 고전압 배터리에서 내려오는 전원을 받아다가 각종 디바이스로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에는 고전압 퓨즈와 릴레이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디바이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부품이 바로 ZF사의 세트락스 센트럴 모터입니다. 출력은 300kW급이고요. 지금 듀얼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160
60kW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상 교류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653V의 직류 전원을 교류로 변환해주는 MCU라고 하는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컨트롤 유닛인 MCU를 통해서 직류 전원을 교류로 변환해주고 모터를 알맞게 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PE-페어 모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각종 고전압으로 이루어진 디바이스들은 냉각수를 활용해서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각을 해주고 있는데요. 냉각수는 핑크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핑크색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핑크색 냉각수를 사용해서 이 각종 디바이스들을 냉각을 하게 되면 그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한 페어를 활용해서 실내 난방으로 돌려주고 있는 PE-페어 활용 모드를 통해서 신기술을 통해 난방 전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열 히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를 활용한 모드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사에서만 오직 유일하게 협조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조 제어라는 건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도 차가 알아서 개입을 해서 전비를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다. 아래에서도 빠르게 전원을 차단할 수 있게끔 버튼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버튼식입니다. 자, 이제 중문과 전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이테크 주행 트랙에 가셔가지고 제가 실제 차를 주행을 해드리고 실험을 해드릴 건데요. 휠체어 경사판이라고 해서 교통약자가 쉽게 탈 수 있게끔 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여주시는 건 도어 비상 밸브입니다. 사용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밀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부에 있는 승객을 외부에서 빼내야 될 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눌러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압으로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압을 활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밸브를 열어서 돌리게 되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돌리게 되면 저희가 쉽게 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옆으로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 에어 빠지는 소리 들리셨죠? 네, 에어가 빠지게 됩니다. 밀게 되면 문이 열리는 이런 비상 도어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초음파 센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초음파 센서는 SEW라고 합니다. 세이프 엑시트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버스 기사의 감각만으로 승하차를 하는 것을 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끼어도 버스 기사가 보지 못한다면 승객이 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버스 기사의 감각뿐만 아니라 센서 기반의 초음파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서게 되면 클러스터에 경고가 뜹니다. 센서 기반화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에도 초음파 센서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착자 공간이나 그리고 숄더룸 공간 그리고 레그룸 공간이 경쟁사 대비 상당히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피로도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가운데 위치한 노란색 좌석이 보이실까요? 그쪽이 교통약자석입니다. 저희가 저상버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인 휠체어가 두 개가 이렇게 탈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쪽이 휠체어 공간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공간이고 접게 되면 이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상버스 기준도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부저가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교통약자를 배려한 부저가 보이실까요? 이 부저랑은 좀 다른데요. 제가 소리로 부저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앞에 클러스터에 보시면 장애인용 부저가 눌렸다라는 표시가 또 뜨게 됩니다. 운전기사가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부저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소리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교통약자와 일반적인 승객이 눌렀을 때 부저 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당연히 표시가 된다. 뒤쪽으로 위쪽에 보시면은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 EAC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EAC라고 하는 건 일렉트로스태틱 에어클리너라고 하는데요. 정전기를 활용해서 요즘 미세먼지나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정전기를 활용해서 배전된 플레이트에다가 미세먼지들을 포집하고 또 제거해 줄 수 있는 최첨단 공기청정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당사가 가진 또 경쟁력은 저런 필터들은 갈아 쓰는 것이 아니라 빨아서 사용이 가능한 필터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의 경쟁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방전을 통해서 세균들에게 이온을 침투시킴으로써 겉에 있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 세균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옵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버튼식 변속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DNR로 되어져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고 압축된 공기를 활용해서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각종 편의 안전 시스템이 집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아주 편리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로 다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따가 주행시험장에서 테스트해드릴 닐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닐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좀 더 편안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버스를 기울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문 먼저 닫겠습니다. 이렇게